자, 이 종목입니다. 두 번째 영상 주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목이 밋밋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약한 종목 대응 팁, 전략보다는 팁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지만 이 종목은 말 속에 답이 다 있다라고 했죠. 약한 종목 대응 전략 그랬으면은 되게 자세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그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유튜브는 영상 시간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그지? 1시간짜리 영상도 평균 8분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라 가급적이면 5분에서 8분으로 끊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누차 얘기지만 그러면은 뭐 배울 게 뭐 있어? 무슨 근거를 보여주고 뭔가를 얘기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자, 패스. 그래서 어쨌든 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핵심 요점, 그 정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대부분 약한 종목을 갖고 있겠지. 그거에 대한 대응 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월봉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월봉 얘기를. 그 월봉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상 주가가 늘어져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약한 종목이 월봉이 늘어졌다. 근데 월봉이 늘어졌다라는 말을 또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약세를 줬다라고 보면 월봉이 늘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따가 한번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 어쨌든 월봉이 늘어진 주식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팔면 안 됩니다. 그게 침체기 주식과도 맞물리는 거거든. 그런 주식들이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변동성이 생기면 한 번 더 빠지겠지만은, 월봉이 늘어진 주식들은 한 번 장이 만약에 약세를 줄 때 더 빠져도 크게 손실 안 납니다. 오히려 고점에 있거나 월봉이 꽉 찬 주식들이 오히려 위험한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차 얘기지만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서워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어떠냐에 따라 무서워할 주식이 있고 무서워 안 할 주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월봉이 길게 늘어진 주식, 그런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안 던져도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약한 종목 중에 3년 연속 적자인 회사들은,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팔 수 있는 어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3년 연속 적자인 기업은 3월달에 가면 감사보고서,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의 이런 걸 못 해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화면을 내가 그냥 화면을 이렇게 놓고 갑시다. 내가 이 화면은 아직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이 화면을 얘기하면은 어쨌든 내가 두 가지 얘기한 거, 약한 종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두 가지 팁,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설선물 2탄이니까 그럼 1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를 여기다 더 얘기를 할까? 아니야,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종복이의 추천 종목 중에서도 이 추천 종목을 보면 이거는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위주로다가 준 거니까 이걸로 보지 말고 이쪽 위로 가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도 보면 분명히 이 주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은 3% 수익밖에 안 나오고 있죠. 이 주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 솔트록스버터 이런 거는 같은 타이밍에 추천을 했어도 솔트록스는 100% 수익인데 지금 화면에 이 주식은 3% 수익밖에 안 나잖아. 그리고 여기 이 주식도 지금 가격이 약간 더 밀려 있거든요. 얘들은 한 자릿수에 있잖아. 이게 이제 약한 종목에 속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최근 변곡점에서 추천한 약한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한 주식하고는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종목을 갖고 설명을 하면 종목이 노출되니까 종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노멀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노멀하게. 그리고 아까 말 나온 김에 내가 아까 시장 얘기할 때 뭐 폭락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봐봐 여러분, 이종복이가 폭락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 이종복이가 폭락이라는 단어를 없앴다라고 얘기한 그 시점을 보면 10월 달도 보면
8월달 현금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 9월에서 10월 초는 극하방 이종복이 하방을 이야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보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종복은 추가적인 극하방 시장이 없어졌던겨. 그리고 이쪽도 보다 보면 11월 24일 날 봐봐. 시장 당분간 급락 없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글을 안 썼다. 여기에 이 당분간이라는 말을 안 썼다. 그러면은 투덜댔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조금 덜 세게 얘기했었을 거야. 근데 이종복이 보면 당분간 시장 급락 없다라고 당분간 시장 급락 없다라고 하면서 당분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분간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 바로 앞에 있는 시점을 우리가 당분간이라고 하죠. 한동안이라고 하면 좀 긴 거고, 한동안이라고 하면 긴 거고, 당분간은 짧은 기간이야. 역시 이종복은 말 속에 답이 다 있는 사람 맞지.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헛소리를 하니까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소리도 하지 말고. 당분간 시장 급락 없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으로, 그죠? 이런 게 핵심이야. 보면 그 뒤에 이제 장이 밀렸어. 그러면 장이 밀릴 때 보면 항상 말 나온 김에 갑시다. 이거 원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항상 조종시 매수였죠, 여러분. 조종시 매수. 알겠어요? 이종복은 항상 보면 그 뒤에 보면 조종시 매수야. 조종시 매수. 조종시 매수. 그러니까 11월달 이거 이쪽에서 올라가야 돼. 처음에는 당분간 급락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보면 12월 초순 한 차례 조종 염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초순부터 급락할 수 있다. 12월 초순부터 하락 전환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조정 염두야. 염두.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가볼까? 12월 초에 장이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죠? 여러분,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그리고 이쪽까지 밀렸다가도 여기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래는 이종복이가 주식시장 여기서 하락하는 것을 여기와 유사하게 봤다라는 걸 부각시켜야 되는 거거든, 원래. 진짜 여기하고 똑같잖아, 여기하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이. 그리고 보다 보면 항상 조종시 매수야. 조종시 매수. 여기는 경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월 9일 보면 조종시 매수. 밀리면 기회. 밀리면 기회라고 돼 있잖아. 밀리면 기회. 보여요? 밀리면 기회라는 얘기는 장을 약간 밀리는 쪽으로 보는 거지. 밀리면 기회. 밀리면 기회. 자, 여기 12월 16일도 지지권에서 매수.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은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지지와 저항 얘기해줬죠? 이렇게 근거가 명확한 사람이요. 여기도 보면 조정은 기회.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 단어. 그래서 약한 종목 대응 팁 해가지고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대표 샘플로 아까 내가 마켓텐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특징으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이닉스의 월봉을 보면 이게 좀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런 게 늘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포철 같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은 손실난 사람들이 이건 없겠지? 그죠? 이거는 손실난 사람들이 없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도 고점에서 잡았다 치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 대응 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했나를 우선 먼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걸 돌파를 하고 이렇게 포스코처럼 한 번 정도 올라간 다음에 밀려내리고 있을 때는 그것도 안 팔아도 되는 게요. 안 팔아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하락 트렌드 내에 갇혀 있다. 이렇게 하락 트렌드 내에 갇혀 있으면 이런 주식은 반등 나올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런 식에 있을 때. 오늘 보면 HK 이노엔이 급등하거든. 이게 보면 월봉을 보면 이건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 월봉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때요? 좀 늘어진 개념 알겠습니까? 내가 요새 긍정적으로 추천했던 뭐 디어유서부터 이런 주식도 보면 HK 이노엔하고 되게 비슷하죠.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종복의 진짜 모습. 그리고 내가 여기 유튜브 사람들한테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미스터 진단이나 지금 12시 목요일날 12시에 종목 진단해주는 그 이종복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게 나의 참모습이야. 그게 나의 참모습. 아시겠어요? 그게 이종복. 가끔 가다가 영상 뜰 때 내가 일부러 막 뭐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아까와 같은 거. 나는 지수를 약간 조정권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강세 전략을 줬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 급락 없다 내가 보여줬나? 아, 이것도 보여줘야 돼. 여기 보면 이종복은 봐봐 여러분, 이 썸네일을 봐야 돼요. 급락 걱정하지 마라. 뭐라 돼 있나 봐봐. 3주 전 얘기야. 급락 걱정하지 마라. 내년 초에 땡겨주기 위한 조정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분명히. 그러니까 이종복은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자료가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요. 네, 하나만 얘기합시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듣겠다고 줄 서서 돈 내고 방송 들었고 줄 서서 오프라인 대기하고 있었어. 이런 거 듣겠다고. 근데 요새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제 배따지가 불렀다라고 내가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거든. 배가 불러가지고 구분을 못한다고.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어. 근데 이 스타일이 꼰대 스타일이라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요새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헝그리 정신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거 아니야. 그죠?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 얘기 하는 게요. 내가 완전히 개조시켜줄 수 있는 사람. 개조를 시켜줄 수 있다고. 자, 약한 종목 대응 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